수송기 2대가 폭파됐습니다. 헬기 4대가 사라졌습니다. 특수부대원 200명이 적국 한복판에 투입됐습니다. 단 한 사람을 구하러 말입니다. 미국이 이란 땅 깊숙한 곳에서 36시간 만에 사람 한 명을 빼냈습니다. 그 한 명을 빼내는 데 들어간 돈은 약 4,500억 원. 최신 전투기를 새로 뽑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이 돈을 태웠습니다. 단순한 인도주의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이 보입니다. 한 사람의 가격표, 그리고 그 가격표가 사실은 우리 월급에도 붙어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36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짚어봅시다. 한국 시간 4월 3일 오후 미국 공군의 F-15E 전투기 한 대가 이란 남서부 상공에서 격추됩니다. 이 전투기에는 두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앞좌석에는 조종사, 뒷좌석에는 무기체계 장교. 두 사람 모두 비상탈출에는 성공했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운명이 갈렸습니다. 조종사는 당일 바로 구출됩니다. 그런데 뒷좌석의 무기체계 장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가 낙하한 곳이 해발 2000m가 넘는 자그로스 산맥의 험준한 산악지대였기 때문입니다. 발목이 삐어 움직이기도 힘든 상태. 가진 건 권총 한 자루. 그는 그 몸으로 10km 넘게 걸어 바위 틈에 몸을 숨겼습니다. 격추 14시간이 지나서야 첫 생존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가 오히려 미군 지휘부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장교가 보낸 첫 무전 메시지가 하나님은 선하시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중에 이 장면을 회고하며 그 메시지가 이슬람교도가 할 법한 말처럼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란이 그를 이미 생포한 뒤 가짜 신호로 구조대를 끌어들이는 함정의 가능성. 수백 명의 특수부대원이 적진 한가운데서 통째로 잡히는 최악의 시나리오. 미군이 초반에 쉽게 움직일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다행히 그를 잘 아는 동료들이 나섰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독실한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겁니다. 극한 상황에서 나올 법한 그 사람다운 말. 그때부터 판단이 섰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수색 지역 전체를 봉쇄합니다. 도로를 막고 산을 포위하고 하늘엔 드론을 띄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화면에 적 조종사를 발견하면 쏴라 라는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정규군만 움직인 게 아닙니다. 그 지역의 바흐티아리 유목민들까지 소총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란 정부가 현상금 약 9천만 원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잡으려고 나라 전체가 그물을 좁혀오는 상황. 무기체계 장교는 생존 키트와 권총 한 자루로 이틀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서 미국은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특수부대 대북으로. 공식 명칭은 해군 특수전 개발단. 미군 특수부대 중에서도 최고 등급인 티어 1에 속하는 부대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부대의 존재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가 세상에 알려진 건 2011년. 파키스탄에 숨어있던 오사마 빈라덴을 찾아내 사살한 그 작전 때문이었습니다. 그 작전을 수행한 부대가 바로 대북으로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부대의 탄생 배경입니다. 1980년 미국은 이란에 억류된 자국민을 구하려다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독수리 발톱 작전이라 불리는 그 작전에서 헬기가 추락하고 수송기와 충돌하면서 군인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질은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실패 이후 미국은 다시는 같은 일이 없도록 최정예 중의 최정예를 따로 만들자고 결정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부대가 대북으로입니다. 그러니까 46년 전 이란에서의 실패가 만들어낸 부대가 다시 이란 땅에서 구출 작전을 벌이게 된 겁니다. 이제 돈의 흐름을 따라가 봅시다. 이 작전이 왜 4,500억짜리였는지. 먼저 대북으로 대원들이 쓰는 장비부터 보겠습니다. 이들이 쓰는 최신 야시경 하나의 민간 시장 가격이 약 4천만 원에서 5,500만 원 수준입니다. 이 고급 장비를 장착한 대원을 200명 넘게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비용은 다른 데서 터집니다. 대북으로 대원들이 산속에 숨어있던 장교를 찾아 소형 헬기에 태우고 약 18km 떨어진 임시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MC-130J 코만도2라는 특수수송기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적진 깊숙이 들어가 병력을 빼내는 데 쓰이는 고가 장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집니다. 이란에 버려진 비행장에 착륙했는데 지반이 물러서 수송기 2대 모두 이륙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수백 명의 특수부대원이 이란 영토에 갇힐 뻔한 아찔한 순간, 미군은 즉시 결단을 내립니다. 더 가벼운 수송기 3대를 급히 보내 병력을 나눠 싣고 움직일 수 없는 수송기 2대와 소형 헬기 4대는 그 자리에서 전부 폭파시킵니다. 왜일까요? 수송기와 헬기에 탑재된 위치 추적 시스템, 암호 통신 장비 같은 최신 군사 기술이
이란을 거쳐 러시아로까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숫자가 섬뜩해집니다. MC-130J 한 대 가격이 약 1,725억 원, 두 대면 3,450억 원, 거기에 소형 헬기 4대 값 약 450억 원까지. 미국이 직접 자기 손으로 포파한 장비값만 약 3,900억 원에 달합니다. 하늘의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투기, 정찰기, 급유기, 드론까지 수십 대가 36시간 넘게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전투기는 시간당 약 2,600만 원, 드론도 시간당 약 500만 원이 듭니다. 36시간 하늘에 떠 있는 것만으로 수백억 원이 타들어간 셈입니다. 게다가 하늘에 그냥 떠 있기만 한 게 아닙니다. MQ-9 리퍼 드론은 접근하는 이란군을 공격했습니다. 이 드론이 쏘는 미사일 한 발 가격이 약 2억 원. 여기에 이란은 교전 중 미퍼 드론 한 대를 자신들이 격추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이라면 드론값 450억 원을 허공에 날린 셈입니다.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작전 비용까지 붙습니다. CIA는 장교를 이미 찾아서 차량으로 이동 중이라는 가짜 정보를 이란에 흘렸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엉뚱한 곳으로 병력을 분산시키게 만든 겁니다. 동시에 실종 지역 주변에 전자파를 교란하고 주요 도로를 폭격해 이란군의 접근 자체를 차단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수십억 단위의 고비용 작전입니다. 여기에 주목할 디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격추된 F-15E 자체가 이미 수천억 원짜리 손실이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격추 원인이 어깨에 메고 쏘는 휴대용 미사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이 약 7,5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격추당한 F-15E는 약 1,500억 원짜리, 7,500만 원으로 1,500억 원을 떨어뜨린 겁니다. 비용 대비 효과로만 따지면 이란 입장에서는 2,000배짜리 수익을 올린 셈입니다. 이 모든 걸 합치면 최소 수천억 원. 단 한 명을 구하기 위한 작전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청구서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대체 왜 한 사람을 위해 이 돈을 쓸까요? 여기부터가 이 영상의 진짜 주제입니다. 이 장교는 일반 보병이 아니었습니다. F-15E의 뒷좌석에 앉는 무기체계 장교. 조종사가 비행기를 모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미사일과 폭탄을 어디에 떨어뜨릴지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닙니다. 아군 전투기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전술 네트워크를 통제하고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는 전자전 장비를 다룹니다. 하늘 위의 전쟁을 지휘하는 두뇌에 가까운 역할. 이런 사람 한 명을 키우는데 얼마가 들까요? 미국의 군사 연구기관인 랜드 연구소가 2019년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을 실전에 투입할 수 있을 때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약 100억 원에서 230억 원 사이입니다. 게다가 기본 비행훈련부터 실전 감각을 쌓는 데까지 최소 몇 년이 걸립니다. 이건 일반 조종사 기준이고 무기체계 장교는 여기에 전자전과 정밀폭격, 네트워크 통제 같은 추가 훈련이 얹힙니다. 돈으로만 따져도 양성 비용이 200억 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이 장교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수년간 실전을 뛰면서 쌓인 정보, 아군이 어떤 주파수로 통신하는지, 전자전 장비가 어떤 방식으로 적의 레이더를 속이는지, 폭격 좌표를 산출하는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모든 것이 전부 한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이 장교를 샘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문을 통해 이 정보가 빠져나가는 순간 미국은 통신체계를 통째로 바꿔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비용은 수천억 원이 아니라 수조 원 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4,500억을 태운 건 단순히 사람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장교가 적의 손에 넘어갔을 때 벌어질 피해가 구출 비용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수조 원짜리 재앙을 막은 보험료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싼 금액이었던 셈입니다.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요? 상관이 많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걸 인적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과 경험을 자본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1960년대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 게리 베커가 처음 이론화한 이후 인적 자본은 현대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실제로 세계은행이 200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선진국 국부의 70% 이상이 토지나 공장 같은 유형 자산이 아니라 사람의 머릿속에 쌓인 인적 자본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장이나 기계 같은 유형 자본은 장부에 찍히지만 인적 자본은 장부 어디에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계보다 훨씬 비싸고 훨씬 빠르게 사라집니다. 기계는 폐기되기 전까지 매일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만 사람의 머릿속에 든 노하우는 본인이 이직하거나 은퇴하는 바로 그 순간 증발해버립니다. 우리 주변 기업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과거 삼성전자 반도체의 핵심 엔지니어가 퇴사한 뒤 경쟁사로 넘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기술은 설계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공정을 돌려본 엔지니어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온도를 0.1도만 잘못 맞춰도 수율이 곤두박질 치는 세계에서 경험이 곧 기술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TSMC 같은 회사들은 핵심 인력이 빠져나가면 난리가 납니다. 그 사람이 관여한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보안 시스템을 바꾸고 경쟁사가 무엇을 알아냈는지 역추적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빠져나간 것뿐인데 조직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란에 고립된 미군 장교가 딱 이 포지션이었습니다. 4,500억을 써서 구출하면 거기서 끝이지만 실패하면 수조 원짜리 구멍이 뚫린다. 기업이 핵심 엔지니어 한 명의 이직을 막으려고 수십억짜리 리텐션 보너스를 쓰는 것과 본질이 똑같습니다. 한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의 가격이 그 사람의 몸값을 결정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장면을 더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3년 소말리아 모가디슈. 미군 특수부대가 군벌 지도자를 잡으러 투입됐다가 헬기 2대가 격추당합니다. 영화 블랙호크 다운의 그 전투입니다. 추락한 헬기 안에는 부상당한 조종사가 갇혀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철수해야 할 상황.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오고 적은 수천 명이고 아군은 고립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2명의 군인이 자원합니다. 델타포스 소속의 게리 고든 중사와 랜디 슈가트 중사. 이 두 사람은 추락한 헬기 조종사를 지키겠다며 스스로 뛰어내렸습니다. 상부에서 3번이나 말렸지만 3번 다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둘 다 전사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미군은 총 18명이 사망하고 7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 명을 구하려다 시신이 생긴 겁니다. 숫자만 보면 비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한 명을 구하려다 18명이 죽었으면 그건 실패 아닐까요? 하지만 미국은 이 전투 이후에도 같은 선택을 반복합니다. 이라크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리고 이번 이란에서도. 왜일까요? 미군에는 No Man Left Behind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단 한 명도 남겨두지 않는다. 이건 감성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게리 고든과 랜디 슈가트가 동료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던 건 그들이 나도 저 상황에 빠지면 누군가 와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아무도 위험한 임무에 자원하지 않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도 특수부대원도 정보장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군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자랍니다. 미국 육군은 2022년 모병 목표 6만 명 중 4만 5천 명만 채웠습니다. 목표의 75%에 불과합니다. 급여를 올려도 입대 보너스를 얹어줘도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험한 임무 중 잡히면 끝이다 라는 인식까지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전투기 조종석에 앉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 키운 조종사가 전역서를 내는 순간 그 투자금은 전부 증발합니다. 그래서 이번 구출작전은 단순히 장교 한 명을 살린 사건이 아닙니다. 미군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쓰러지든 우리는 반드시 데리러 간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출 성공 직후 트루스 소셜에 우리가 그를 구해냈습니다라고 올린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 세계에 알린 겁니다. 미국은 자기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이 메시지의 수신자는 미군만이 아닙니다. 적에게도 보내는 신호입니다. 한 명을 잡으려 해봤자 미국은 수천억을 태워서라도 빼내간다. 생포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경고. 결국 그 4,500억은 장교 한 명의 몸값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위험한 임무에 투입될 수만 명의 군인들에게 건넨 보험 증서였던 셈입니다. 너도 반드시 구하러 간다는 약속. 그 약속이 지켜지는 한 미국의 가장 뛰어난 인재들은 계속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현실에 가져와 봅시다. 기업이 핵심 인재 한 명에게 수억 원의 스톡 옵션을 주고 퇴사하지 말아달라고 매달리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 한 명의 머릿속에 든 노하우가 빠져나가는 순간 회사 전체가 흔들리니까요. 당장 내 월급에도 이 원리가 작동합니다. 회사가 나에게 월급을 주는 건 내 시간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머릿속에 쌓인 경험을 사는 겁니다. 경험이 대체 불가능해질수록 내 가격표는 올라갑니다. 반대로 누구나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내 가격표는 점점 얇아집니다. 미국이 4,500억을 태우면서 증명한 건 결국 이겁니다. 사람의 진짜 가격은 이력서에 적힌 연봉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빈자리의 크기로 결정된다는 것. 한 번쯤 내 자리의 빈자리가 얼마나 클지 계산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돈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